자, 지금부터 명제 단원 중단은 마무리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문자 값에 따라서 뭐의 값에 따라서 문자 값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전체 집합류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진리 집합을 그 조건에 우리는 진리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3번 가겠습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 거짓을 따질 때는 P가 진리 집합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부분 집합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거짓인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던 대로 자리 바꾸는 거 자리 바꾸면서 부정까지 한 걸 대우라고 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이 뭐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하살은 여기 얻는 이갈의 기준으로 보고 P는 Q이기 위한 하살을 줬죠. 하살을 왜 줬다고요? 우리는 충분하니까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 Q는 Q가 기준으로는 하살을 받은 거죠. 왜 받았다고요? 필요하니까 받았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 그 다음 얻는 이가인데 그 다음 P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에 봅시다. 절대 부등식의 정의 자체가 모든 원소에 대하여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우리는 무슨 부등식이란다? 절대 권력자 이런 말 많이 쓰죠.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중에서 명제를 골라랍니다. 명제는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뭐 하는 거 여러분? 항상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라는 게 60도로서 같겠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 맞습니다. 자, 이번에 x는 3이면 2x는 6이다. 이건 항상 참인 명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왜? x는 3이라는 미지수를 줬지만 3이라는 값을 정확하게 줬기 때문에 자, 100은 큰 수이다. 크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고요. 4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2는 3 더하기 x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이거를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명제다? 거짓인 명제가 돼버리겠죠. 답은 1, 2,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명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갑니다. 1번 P조건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고 했고 q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랍니다. 그러면 PQ가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얘기는 P의 진리집합의 조건들이 Q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린 수직선 하나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립시다. 마이너스 2랑 4를 그리고 자, P가 Q 안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들어온다? 마이너스 1이고 A가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수직선 크기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순서대로 적었죠. 그럼 A는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선생님 항상 강조했지만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면 등호 붙이고 안 붙여져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색칠돼 있으면 등호 붙이고 둘 다 색칠돼 있으면 등호 붙여도 되고 둘 다 구멍 뚫려서도 등호 붙여도 되는데 둘 중 한 군데에 색칠이 돼 있다면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3번 가겠습니다. 명제 역과 대우라고 구하랍니다. 1번의 역은 뭡니까? AC는 BC이면 우리는 뭐가 된다? A는 B이다가 역이 될 거고 역이 될 거고 대우는 AC가 BC가 아니면 우리는 뭐가 아니다? A는 B가 아니다가 될 겁니다. 대우가 되겠죠. 자, 2번 해봅시다. A가 0보다 크다이고 B가 0보다 크다이면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자, 이거 역을 구하면 A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이면 A고 0보다 크고 이고 B가 0보다 크다입니다. 자, 반대로 A 더하기 B가 0보다 크고 A 0보다 크다 이거의 부정도 해야 되니까 우리는 A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4번 가겠습니다. 방정식을 따질 때는 선생님 바로 해를 따지면 된댔죠. 그래서 앞에 1, 뒤에는 0하고 1이니까 포함관계가 어떻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 게 있는 이가 주어니까 우리는 하사를 주는 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하사를 기준이 왜 줬다? 충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앞에서도 많이 했을 건데 이번에 보면 XZ는 YZ라고 했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요렇게 나눌 때는 절대 안 됩니다. Z가 0인 경우니까. 곱할 때는 가능하겠죠. 자, 그럼 주어가 요쪽이기 때문에 하사를 이 친구는 뭐 한 겁니까? 받는 건 됐다라는 얘기죠. 하사를 받았습니다. 하사를 받았으니까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선생님 이 모양은 자주 나온다고 꼭 기억하라고 여러 번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있으면 요놈은 뭐가 될 거다 여러분? x는 0이고 y는 0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 부분하고 답이 똑같죠? 그래서 뭐가 될 거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무엇을 증명해라?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의 a 더하기 b보다 크면 증명하랍니다. 그럼 우린 이거 증명하면 되겠죠. 루트 b의 전체 제곱한 거에 루트 a 더하기 b가 제곱한 걸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는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 루트 ab가 되겠죠. 뒤에는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요걸 정리하면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이 루트 ab인데 여러분 이놈이 0보다 둘 다 크다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0보다 크죠. 그럼 쌤이 강조했듯이 항상 앞에 게 크다라는 얘기죠. 뭐보다 크다 했으니까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성립한다? 자, 이렇게 성립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루트 a 더하기 b보다 크다.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가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랍니다. 자, 해봅시다. 부정은 이렇게 되겠죠. 정사각형이 아니면 말은 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아니다를 판별하기 어려우니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요놈을 배운 대로 하면 대우를 한번 써봅시다. 그럼 말은 뭐는 이면 뭐가 될 거다? 정사각형이다가 대우니까 우린 이 대우를 판별해 버리면 되겠죠 여러분. 대우를 쓴 거를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가볼게요. 그럼 대우 판별할 거니까 자 해봅시다. 말은 뭐는 정사각형 안에 속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반대로 속하겠죠. 그럼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대우가 거짓이니까 요놈의 명제도 거짓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죠. 됐습니까? 2번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이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우리는 x제곱이 0보다 크니까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은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죠. 따라서 x는 뭐가 만족한다? 0을 만족하니까 x가 0이면 제곱하면 0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놈은 뭐가 될 거다 여러분? 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3번 가겠습니다.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랍니다. 그럼 반대로 모든 소수는 뭐가 아니다? 홀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짝수라는 얘기죠. 그 말은 홀수이다랍니다. 자, 이건 항상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거짓이죠. 왜? 발레는 뭐가 되겠습니까? 항상 x에는 소수에는 뭐가 있다? 2라는 유일한 짝수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엄청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7번 갑시다 여러분.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좀 당겨볼까요? 두 조건 절대값 x 빼기 p가 하고 절대값 x 빼기 a가 5보다 작거나 같은 p 조건이 있고 절대값 x 빼기 2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명제 p이면 q이다. 여기 뭐가 됩니까 여러분? 참이 됩니다. 그럼 여기 참이니까 우리는 q이면 p이다가 참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쓸 수 있는 거 부호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봅시다. 자, q p는 이렇게 되겠죠. q는 절대값 풀면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 더해주면 1이 될 겁니다. p는요 x 빼기 5는요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x는 얼마? a 더하기 5에 a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1부터 어디까지 여러분? 3까지를 그릴 거고,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니까 Q가 P보다는 더 작다라는 얘기죠. 그럼 Q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얘들아? P를 품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A 빼기 5, 여기는 얼마? A 더하기 5가 돼서 이렇게 품어 들어가야 되겠지. 자, 우리 비교만 해주면 A 빼기 5는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고, 3은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등호 바로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A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A는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오겠지.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합치면 A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같거나 같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8번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본지 봅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R이면 나 Q이다가 참이니까 이놈들의 대우, 나 Q이면 나 P고, 그 다음 Q이면 나다리다를 적어놓고, 그 다음 무슨 법칙? 연쇄법칙, 즉 3단론법을 써보면 되겠죠. PQ, QR 이어지죠. 그럼 P이면 나달 써놓고, R이면 나 Q 이어지지. R이면 나 P. 이 두 개는 당연히 대우관계네. 그 다음 Q이면 나달,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이 6개 안에 답이 되는 거 봅시다. P이면 나달, 기억 맞네요. Q이면 나달, 니은 맞네요. 나P이면 R, 나P이면 R 있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그럼 탈락. 나R이면 Q, 나달이면 Q가 있나요 여러분? 나달이면 Q는 없죠. 반대만 있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이어지는 거 있으면 바로 이어지면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6개만 나오네요. 자, 9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9번을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하고. 자, 9번 어떻게 되냐면, 자, 9번은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A 합집합 B 봅시다. A 합집합 B의 교집합의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생님이 드모르간 법칙 썼으니까 우리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이게 B차 집합 A인데, 잘 볼까요 여러분?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똑같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교집합과 여집합 한번 봅시다. 차집합에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러면 B차 집합 A 맞습니까?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B차 집합 A를 만들려면 앞에가 B가 되고 뒤가 A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A 합집합 B는 B가 되고 A 교집합 B는 A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여기서도 A가 더 작은 거니까 여기 공통으로 나와버리죠.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1번으로 해결해야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A가 B랑 같아도 상관은 없죠. 근데 보기에는 없기 때문에 우린 답이 몇 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번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P가 있는데 P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또는 X가 7보다 크다 이고, Q는 X가 A보다 크다, X는 B보다 크다.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봅시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하사를 받을래 이 뜻이죠. 그럼 P는 Q한테 하사를 줬습니다. 그 다음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하사를 줄래 P로 줬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어가 보면 여러분, R이면 P, P이면 Q가 다 참이었으니까 땡땡땡 우리는 R이 어떻게 간다? P로 갔다가 Q의 포함관계, 즉 진리집합으로 쓰면 P, Q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P가 중간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써봅시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자, 마이너스 1, 5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보다 크다, 이하가 누구다 여러분? P가 되겠죠. 자, 그럼 P가 어디에 일단 포함돼야 됩니까? Q에 포함돼야 되죠. Q에 포함되려면 Q가 크다니까 어디로 갖고 가야 된다? A로 이렇게 쭉 갖고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R이 어디에 포함된다 여러분? R은 P에 포함돼야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갖고 간다? B를 이렇게 갖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으로 보면 A는 마이너스 1, 둘 다 색칠 안 돼 있으니까 등호 붙여도 상관없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7,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B는 최소가 7이고 A는 마이너스 1이 최대인데, 자, B 빼기 A가 여러분들 뭐가 나왔다는 얘기는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여러분. 내가 요 B의 최대값에서
뭐를 빼주는 게 된다? A의 최소값을 반대죠. 미안해요. B의 무슨 값에서 최소값에서 당연히 가장 많이 빼버리면, 즉 A의 최대값을 빼버리면 그 값이 뭐가 될 거다? 당연히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B의 최소값은 7이었습니다.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답은 얼마다? 8이라는 답을 얻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A, B, X, Y가 실수인데, 자, 실수랍니다. 자, 실수인데 다음 부등식 성립함을 증명하랍니다.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여러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뭡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거다, 여러분?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화면 좀 옮겨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자, 이걸 전개해봅시다.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에서 이 식을 전개한 걸 빼면 됩니다. a제곱 x제곱 2ab xy 더하기 b제곱 y제곱을 뺀 게 우리는 뭐다? 결론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다? 빼봅시다. 이거 사라지죠? 그 다음 또 뭐가 사라졌습니까? b제곱도 사라졌고요. 그럼 남는 거는 이렇게 남겠습니까? a제곱 y제곱 빼기 2ab xy 더하기 b제곱의 x제곱. 그래서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 뭐가 된다 하면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실수를 다 정리해서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개념 하나 설명해 주고 싶은 거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x제곱 y제곱이면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이 성립할 때는 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 있는 a 자리에 여기 있는 x 자리를 곱해서 일로 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뒤에 게 b 있는 거랑 y가 곱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코시-슈바르츠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등호는 산술기하처럼 성립할 때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이거일 때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하다라는 것까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 과정이다. 자, 그랬을 때 봅시다, 여러분. 기본 개념은 x 0보다 크답니다. 그랬을 때 x 더하기 a 빼기 1이 0보다 작을 때 어떤 실수에 대해서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 식을 풀어보면 이 식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디서 x가 0보다 큰 거를 하나 범위를 그려볼까요, 여러분? x가 0보다 크다. 이 부분에서 누구랑 여러분? 이 범위랑 만나는 게 몇 개만 있으면 된다고. 최소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자 마이너스 a 더하기가 이렇게 가버리면 만나는 게 하나도 없죠. 즉 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뭐보다는 0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지면 뭐 할 것이다, 여러분. 만나는 게 한 군데라도 생긴다는 얘기죠. 교집합이. 쉽게 말하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항상 뭐보다 커야 한다, 여러분?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게 그림상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는 1보다 작다가 답이 나온다는 얘기고, 나 조건을 보면 여러분, 요 가였고, 한번 정리할게요. 요 부분이 가였습니다. 자, 그럼 나 부분을 보시면, 나 부분은 선을 그었는데, x가 뭐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데에서 우리는 모든, 이 부분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해가 돼야 된답니다. 그럼 우린 이거 답을 적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적습니까? 보통 이렇게 적죠. x 2가 적고, 자, x가 뭐가 된다, 여러분? 2가 되고요. x가 2, x는 a 더하기 2라고 줬죠. 만약에 2가 a 더하기 2보다 크면 크거나 같고 또는 요게 작거나 같다를 적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2가 더 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요 부분이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a 더하기 2가 뭐가 될 거다 여러분? 반대로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a 더하기 2가 만약에 더 2보다 작든 크든 잘 보세요 여러분. 2가 만약에 이 a 더하기 2가 오른쪽에 있어서 이 그림이 나와도 요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a 더하기 2가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하나 똑같이 하나 해주면 이 그림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0보다 작은 구간의 모든 애가 만족하려면 a 더하기 2가 여기로 오고 요놈이 요렇게 뻗어가고 그 다음 2가 요렇게 뻗어와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요 1번 그림은 이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여기를 다 커버해 줬다는 얘기고 2번 그림은 a 더하기 2가 여기를 다 커버해 줬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이것도 가능한 거고 이것도 가능한 거죠. 즉 이 두 개를 결론 지어보면 a 더하기 2는 뭐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여러분?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들어와서 다 하면 여기를 다 만족시켜 줄 거니까 자기랑 교집합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말은 우리는 a가 뭐가 될 거다 여러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우리는 a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a가 요 범위하고 요 범위 합쳐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해결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13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조건 PQ가 있는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하사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Q한테. 그럼 이게 명제가 되겠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8이 0이 아니면 우리 무엇이 될 거다? x는 2가 아니다 라고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명제가 참이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죠. 그러면 x는 2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8은 0도 참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해집합이 앞에도 2가 있고 뒤에도 2가 있어야 되니까 2를 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8은 0인가요 여러분? 됐죠? 그럼 따라서 2a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이고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건데 자 여기서 우리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산술기하를 써서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풀이가 된 거는 뭐냐면 여러분 각각을 뭐를 했다 여러분? 산술기하 평균을 썼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계산해도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문제 14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쓰는 보충교재의 유형 중심에서 보시면 산술기하를 바로 써서 구해도 되는 문제가 있고 산술기하를 꼭 전개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은 왜 그런지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설명을 꼭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만약에 각각을 따로 썼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산술기하 2루트 6xy 요놈의 산술기하 루트 xy분의 2루트 6에서 곱해가지고 계산하니까 24라는 최소값을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각각의 산술기하를 썼으니까. 자 그런데 포인트는 요거라면 여러분 2x는 3y일 때 성립하고 x분의 2는 y분의 3일 때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이 위에 게 앞에 거에서 쌤이 최소값을 방금 2x는 3y일 때 구했고 여기도 밑에 거는 x분의 2는 y분의 3일 때 구했습니다. 자 맞나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2x는 3y랑 요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2y는 3x를 같게 만들어주는 xy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맞나요? 없기 때문에 이게 왜 성립을 안 하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2x 더하기 3y가 있고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이 있으면 지금 이 최소값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했냐면 최소 곱하기 최소가 되면 당연히 최소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최소가 될 때 최소값 가지는 xy가 있을 거고, 요때 최소를 가지는 xy가 만약에 같다면 동시에 최소를 가져버리기 때문에 이 곱한 게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가지는 값이 없고, 만약에 이놈이 x는 1일 때 x는 여기 뭐라고 할까요? 3일 때 y는 2일 때 최소값을 가지면 이놈은 x는 3일 때 y는 2일 때는 요 조건에 의해서 최소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건 최소인데 뒤에는 최소가 아닌 애를 곱했을 때 우린 전체적으로 최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최소를 가질 때 똑같은 숫자를 넣어서 각각이 최소를 가졌다고 하면 이 풀이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은 x는 3일 때 y는 2일 때 최소를 가졌는데 이놈이 최소를 가질 때 이 값을 여기다 넣어보니까 그때는 최소값 가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를 가질 때랑 우리는 최소를 가질 때 곱했을 때 최소를 가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앞에 거는 최소를 가지고 뒤에는 최소를 안 가질 때는 그 값을 우리는 전체적인 최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풀이가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다 전체적으로 전개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면 4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y분의 6x가 될 거고, 요 전개하면 x분의 6y가 될 거고, 뒤에 거 전개하면 9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13 더하기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6y가 될 거고, 요 놈을 정리하시면 산수기를 쓰면 요 두 개 쓰면 날라가니까 36이 되겠죠. 더하기 얼마? 13이니까 2 곱하기 6 더하기 13이 돼서 최소값은 얼마이더라? 25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잘못된 풀이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이때 등호가 성립할 때는 y분의 6x가 뭐랑 같을 때? x분의 6y랑 같을 때고요. 이때는 x제곱이 y제곱일 때니까 뭐 할 때다? x가 y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y일 때 성립하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y를 다 집어넣어 보면 6, 6, 4 더하면 16에 9를 더하면 25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가능할까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쌤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2x 더하기 3y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x분의 얼마? 3 더하기 y분의 2는 과연 위의 방법대로 요 표 방법대로 구해도 될까? 라고 한번 해보니까 각각을 한번 산수기하 써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2루트 6xy고 뒤에는 2루트 xy분의 6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2루트 6 루트 xy 곱하기 2루트 6 루트 xy분의 1이 돼서 답이 얼마인가, 여러분? 24죠. 그럼 이놈의 최소값은 뭐가 돼요, 여러분? 24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겠죠. 위에 그거는 분명히 틀렸다고 말했지만. 자,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숫자 하나 바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 식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2x는 3y 때입니다. 이 식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뒤에 거도 x분의 3은 y분의 1 때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2x는 3y 맞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두 개가 뭐를 가질 때, 여러분? 아까처럼 최소를 가질 때 그 부분이 값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전개해 볼까요? 위에 거 올바른 방법 위에처럼 풀었을 때 전개해서 풀어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걸 전개하면 6 더하기 뒤에 거 전개하면 y분의 4x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x분의 9y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6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은 12 더하기 2루트 곱해서 들어가면 36. 답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24가 나오죠. 그럼 y분의 몇 x? 4x는 x분의 9y가 되고, 전개하면 4x 제곱은 9y 제곱이니까 따라서 2x가 뭐가 될 때? 양수니까 둘 다
3y가 될 때 최소값을 가지더라는 게 왼쪽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가질 때 이 형태를 보고 같네? 그러면 곱한 상태에서 바로 쓰시면 되고 했을 때 다르네? 그러면 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 적어준 이유는 뭐다? 이렇게 질문했던 친구들이 꽤 있었어서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에 명제까지도 영상 녹화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유형 중심에 관련된 영상들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추석은 다가오지만 우리의 시험도 다가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